고사리 좀 먹어볼까? 안 돼요. 그래서 삶은 달걀이 아니고 삶달갈, 이 방법대로 하면 독성 제거율이 99.5%이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많이 꺾어다가 삶아서 먹으면 맛이 아주 좋다. 그러나 오랫동안 먹어서는 안 된다. 양기가 줄어들게 되고 다리가 약해져서 걷지 못하게 되며 신장은 곧바로 정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정력을 좋게 하는 음식이 있다, 그렇다면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독이 된다 해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독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추의 캡사이신 같은 경우도 새를 제외한 동물들에게는 독처럼 작용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즐기기까지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한약사 광남원입니다. 벌써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명절 준비하시느라 다들 바쁘시죠? 오늘은 명절 음식 중에서도 빠질 수 없는 고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사리 먹으면 암 걸린다, 고사리 먹으면 다리에 힘이 빠진다, 고사리 먹으면 정력이 약해진다, 스님들은 수행을 위해서 일부러 고사리를 먹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인데 정말 몸에 나쁜 걸까요? 고사리에도 독이 있다는데 독이 있다면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사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고사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땀 중에 고사리는 귀신도 좋아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사리가 귀신을 부르는 나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고사리를 좋아한다는 의미로 쓰였고, 제사상에 도라지, 시금치와 함께 삼색나물 중 하나로 반드시 고사리를 올렸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고사리의 어원을 곡사리, 구사리 여러 가지로 보는데, 이 구사리의 뜻이 재미있습니다. 구사리가 9번 산다는 뜻인데, 이 줄기 아랫부분을 끊어내고 나면 그 고사리를 채취하고 난 곳에 며칠 후에 다시 가면 고사리가 또 줄기가 올라와서 이전처럼 무성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도 자꾸 다시 살아나니까 9번 살아난다고 해서 구사리, 이게 고사리가 됐다라고 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의서에 기록된 고사리를 보면 고사리궐이라는 한자가 있죠. 그래서 궐 또는 걸체라고 부르는데,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효를 보면 열을 제거하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그래서 방광이나 대장 쪽에 작용하는 시원하고 서늘한 성질의 약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고사리 먹으면 다리에 힘 풀린다더라, 정력 약해진다더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어느 지방에나 다 있는데 산언덕과 들판에 난다. 많이 꺾어다가 삶아서 먹으면 맛이 아주 좋다. 그러나 오랫동안 먹어서는 안 된다. 양기가 줄어들게 되고 다리가 약해져서 걷지 못하게 되며 눈이 어두워지고 배가 불러오른다. 양기가 줄어들고 다리가 약해진다라는 내용이 실제로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고사리의 독성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과학적인 분석 방법은 없었지만 이것을 먹어보고 경험을 해본 거겠죠. 그리고 관찰을 한 것일 테고, 분명히 누군가가 고사리를 많이 먹었더니 양기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다리가 약해지는 것 같더라 라는 현상은 분명히 누군가는 보고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고사리가 독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독의 정체는 뭐냐 말씀을 드리자면, 고사리의 독으로 알려진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치아미나제라는 성분인데요, 앞에 치아민 또는 티아민이라고 있는데 이게 비타민 B1입니다.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피로회복이나 활력을 돕는 영양제인데, 이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걸음걸이가 곤란해지는 토끼병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B1 티아민을 분해하는 효소가 치아미나제 또는 티아미나제가 되겠습니다. 티아미네즈가 활성화돼서 몸 안에 비타민 B1을 자꾸 분해해서 없애면
활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보감에 고사리를 오래 먹게 되면 양기가 줄어들고 다리가 약해져서 걷지 못하게 되며 라는 문구가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비타민 B1 결핍으로 활력도 떨어지고 각기병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기록을 해둔 것으로 생각이 되죠. 특히 한의학에서의 하체의 기운은 신장이 주관한다, 관여한다고 보았는데요. 신장은 곧바로 정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정력을 좋게 하는 음식이 있다, 그렇다면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없고 하체가 부실하다, 이것은 신장의 기운이 약하다, 곧 정력이 약하다 라는 현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고사리를 많이 먹었더니 양기가 떨어진다, 다리에 힘이 없어진다 라고 봤을 수도 있어요. 고사리가 정력에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은 아주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거랑 좀 비슷한 게 율무, 한약명으로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율무를 어디에 쓰냐면 비만하고 습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이어트 시킬 때, 피부를 뽀얗고 좋게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정력을 떨어뜨린다, 거의 근거를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고사리의 독은 비타민 B1을 분해하는 효소인 티아미나제 때문이다, 정리를 하고, 그럼 두 번째 독은 뭐냐? 스타킬로사이드라는 고사리의 대표적인 천연 독성 물질입니다. 국제암연구소가 3군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는데요. 3군 발암물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 발암성 등급은 총 5가지의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3군이라고 하면 인간 대상 연구자료나 동물 실험 결과가 불충분한 경우를 3군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멜라민이나 한참 문제가 됐었죠. 카페인 같은 경우도 3군에 속합니다. 그럼 3군 발암물질이면 의심은 되는데 아주 확실하지는 않다. 발암성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식물의 독이라는 게 초식동물 등으로부터 자기 방어를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에게 독이 된다 해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독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추의 캡사이신 같은 경우도 새를 제외한 동물들에게는 독처럼 작용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즐기기까지 하니까요. 스타킬로사이드가 동물 실험에서 방광암이나 기타 종양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고사리가 어떠한 가치가 있길래 제사상에도 올리고 오래 먹으면 양기가 줄어들고 다리도 약해진다는데 그렇게까지 먹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영상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쑥 같은 게 종류도 워낙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쑥에는 어느 정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럽 지역에서는 음식으로는 거의 쓰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에서 칡 해다 먹었다고 하잖아요. 칡도 외국에서는 그냥 잡초 취급을 받는 겁니다. 고사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양에서는 이 독성이 있다고 해서 먹질 않고 관상용으로만 보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나물 종류를 독이 있다는 쑥이나 이 잡초 같은 칡이나 고사리를 먹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가능한 먹을 수 있는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나물, 나무 이런 것들을 생존 본능 때문에 먹지 않았나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독만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식재료로 쓰이진 않았겠죠. 그래서 보면 고사리가 영양학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나물입니다.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식물치고는 함량이 상당히 높고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 그리고 변비 예방에도 좋은 식이섬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한 나물입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고사리가 약 450종이고 이 가운데 한 10여 종 정도가 식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사리를 먹고서 독이 되어 건강을 해쳤다거나 암이 발생해서 죽었다라는 명확한 사실은 없습니다. 서양하고는 종류가 다르고 토질이나 기후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보통 고사리를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고사리라는 나물 자체가 매일 주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소량씩 간헐적으로 섭취를 하다 보니까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성은 크게 비타민 B1을 분해시키는 효소인 티아미나제와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피타케로사이드, 이 두 가지가 고사리의 독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고사리를 먹을 수 있었느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고사리를 생으로 먹지 않고 끓이거나 데치거나 적절한 조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조상님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조금씩 고사리 조리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죠. 며칠간 그냥 흐르는 물에 담그면 된다. 몇 시간 물에 불려서 사용하면 된다. 잠깐 데치면 된다. 여러 가지 집집마다 방법이 있는데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피타케로사이드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실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열 시간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생 고사리를 5분 동안 가열을 했더니 독성 물질이 약 60% 정도 감소했고 10분간 가열했더니 66%가 감소했더라. 그런데 이 가열 시간이 이렇게 쭉 늘어난다고 해서 독성도 완전히 쭉 제거되지는 않더라. 5분에서 10분 정도 먼저 생 고사리를 삶거나 데치면 독성이 어느 정도는 먼저 감소가 되더라 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침지라고 해서 물에 담가두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열한 고사리를 12시간 동안 물에 담가두었더니 독성 물질이 88%, 피타케로사이드가 88%나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흔히 해먹는 데치고 물에 불리고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독성 물질은 88%가 감소를 했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또 한 가지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리는 동안 물을 중간중간에 계속 갈아주는 건데요. 1시간마다, 그러니까 12번 물을 교체하는 작업을 추가했더니 독성 물질이 거의 99.5%가 제거가 되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을 갈아주는 게 피타케로사이드가 좀 더 잘 녹아 나오라고 물을 갈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사리를 안전하게 조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충분히 삶기, 끓는 물에 5분, 넉넉하게는 10분까지 삶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물에 담그기. 최소한 12시간 이상 물에 담가 두시는데 이게 단순히 불리는 게 아니라 독소를 물에 녹여 나오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물 갈아주기. 중간중간에 여러 번 물을 갈아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1시간마다 갈아주시면 좋지만 최대한 자주 갈아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피타케로사이드를 제거를 했는데 그러면 티아미나제는 어떻게 되냐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이 티아미나제는 열에 굉장히 약한데 대략 80도씨에서 10분 정도 가열하면 거의 완전히 활성을 잃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열을 할 때 소금을 더하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사리는 공룡시대 이전부터 존재한 강한 생명력의 식물입니다. 그 안에는 단백질,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C가 풍부한 영양식품이고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릴 만큼 훌륭한 식재료로 조상님도 좋아하고 귀신도 좋아하는 우리 전통 음식인데요. 안전하게 먹으려면 끓는 물에 5에서 10분 삶기, 12시간 이상 물에 담그기, 중간에 물 여러 번 갈아주기. 그래서 삶은 달걀이 아니고 삶달갈, 이 방법대로 하면 독성 제거율이 99.5%이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이 방법으로 준비하신 안전하고 맛있는 고사리 나물과 함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을 제대로 알고 먹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명절 내려가시면 친척분들과 꼭 공유하시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